안녕하세요, 금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데 제가 한번 이런 콘텐츠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콘텐츠를 찍게 되었어요. 저희가 주로 이 뜨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물론 뜨개 튜토리얼에 대해서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편이었는데 그걸로는 뭔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뜨는 이야기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뭐 댓글로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뜨개 튜토리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얘기가 있잖아요. 뜨개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뜨개를 한다 하면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뭐 실 이야기도 있고 더한 작가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요즘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많아서 인스타 계정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뜨개를 여러분들한테 튜토리얼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저도 또 한 명의 뜨개 덕후일 뿐이니까 제가 사용하는 실이나 사용하는 실 매장 혹은 다른 뜨개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야겠다 계속 결심만 하다가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하는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그런 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금손녀가 어떤 사람인지 왜 뜨개를 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뜨개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이쪽 관련된 종사자냐 아니면 뭐 부모님 중에 실이나 뜨개에 관련된 분이 있으시냐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부모님 중에 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도 없고 저는 일단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전자공학과면 삭막하잖아요, 듣기에. 취직을 또 그런 쪽 회사로 했어요. 좀 딱딱한 얘기지만 터치 센서를 만드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팀에 있었는데 여자가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남자 사원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취미에서는 이렇게 삭막한 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딱딱한 일을 하되 주말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을 찾을 때는 조금 감성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했던 거는 뜨개라기보다는 캘리그라피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를 3년? 4년? 꽤 오래 했어요. 전시도 한 2번 했고 캘리그라피랑 그 전자 회사를 다니면서 금손남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콘텐츠를 같이 찍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연구원이었거든요. 연구원으로 지내다가 저는 이제 그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많이 느꼈고 아무래도 업종 특성상 남자 사원들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살짝 그 군대 문화 비슷한 게 조금 남아있어서 약간 상사분들이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해야만 하고 토를 달면 절대 안 되고 정말 무리한 요구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야근을 진짜 거의 집에 들어가는 시간 없이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해서 결국에는 그 업종을 그만두고 어쩌면은 이런 길은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좀 투자를 해서 저는 이제 디자인을 좀 배웠어요. 또 분야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그래픽 디자인 쪽을 했고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1년 정도는 디자인 회사에서 또 일을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제 패키지 디자인이나 아니면 브랜딩이나 이런 걸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분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 다른 분야를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어쨌든 진지하게 뜨개 쪽으로 제가 진로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뜨개로
새로운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좀 도안 작가 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저는 뜨개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치만 그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교육을 받는 중에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또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전자 분야에 있는 회사를 지금 친구 소개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뜨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컨텐츠가 살짝 얘네들이 짧은 컨텐츠를 많이 올릴까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회사도 나가고 또 보그 수업을 제가 최근에 듣고 있거든요. 보그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숙제가 많은 편인데 그 숙제까지 해내면서 이런 컨텐츠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예전에는 사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살짝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아니란 생각을 살짝 한 적도 있는데 저희 컨텐츠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걸러뛰거나 아니면 컨텐츠에 신경을 많이 안 쓰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을 병행하면서도 계속 유튜브에 신경 쓰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그에 대해 좀 여러분들이랑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보그를 사실 알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뜨개를 꽤 오랜 시간 했는데 최근에서야 보그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뜨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보그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그 수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교육은 아니고요. 보면은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체계적인 그 뜨개 수업이에요. 대바늘 수업과 코바늘 수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면은 단계가 대바늘의 경우 입문, 강사, 지도원 이렇게 3가지 과정이 있고요. 또 이 위에 과정이 준사범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대바늘 수업만 해서는 준사범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코바늘 수업에도 대바늘처럼 입문, 강사, 지도원 과정이 또 똑같이 3과정이 있는데 이 3과정, 코바늘 수업과 대바늘 수업을 모두 이수한 사람들이 준사범에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내가 그래도 뜨개 되게 오래 했는데 입문반 가긴 좀 그렇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보그를 하시려면 입문부터 반드시 들어야만 해요. 그 이유가 입문을 끝나면 주는 이제 과제를 모두 이수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입문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이제 자격을 증명해주는 증을 주거든요. 그 증이 있는 사람만 대반을 강사반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반을 들은 사람만 지도원 과정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무리 그래도 입문반은 좀 아닌데 내가 뜨개를 한 5년 했는데 막 이러신 분들도 결국에는 입문반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건방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뜨개를 좀 오래 했는데 입문반부터 하는 건 좀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입문반이 6개월이라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수업료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간 부분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이 입문반을 망설이면서도 들어봤는데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문반 하면서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뜨개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뜨개를 좀 하신 분들 중에 입문반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분들이랑 여러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듣게 됐는데 뜨개를 전혀 모르는데 입문반이니까 이름이 그래서 이제 대바늘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보그 입문반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취미반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대바늘에 익숙해지시고
그렇게 약간 뜨개를 아는 상태에서 보그 입문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나 대반을 전혀 모르는데 입문반이니까 한번 보그 입문 수업을 들어볼까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작년 10월부터 보그 입문을 받아서 올해 초에 보그 입문반은 끝났고 지금은 이제 강사과를 듣고 있어요. 강사반의 경우에는 처음에 약간 충격이었던 게 준비물을 써주셨는데 실이랑 바늘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뜨개 수업인데 실이랑 바늘 없이 수업을 한다니?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커다란 종이를 주시고 자를 막 주시면서 제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제도하는 방법부터 배우기 때문에 만약에 취미식으로 뜨개를 하실 분들이라면 보그 강사반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수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도까지 하는 건 정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의 경우에는 그 제도를 배우려고 보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해서 보그 수업을 들으실지 아닐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들이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드디어 이제 제 근황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뜨개 프로젝트 근황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실제로 지금 보통 WRP라고 쓰죠. 위비라고 쓰는데 바늘에 걸려있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좀 해보고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완성을 해서 예쁘게 잘 사용했던 작품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제가 최근에 바늘에 끼워서 뜨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가장 꽂혀서 열심히 뜬 작품입니다. 애교님이 만든 도안인데 실제로 입은 모습을 보면 엄청 이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옷걸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옆에다 걸어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옷걸이에 걸린 거는 좀 이런 모양이지만 얘가 사람이 입은 핏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살짝 루즈한 핏이고 좀 특이하게 보통 옷을 뜰 때는 위에서 넥라인에서 탑다운으로 뜨거나 밑에서 바텀업으로 뜨거나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이하게 소매 끝에서 시작하는 도안이에요. 이 소매 끝에서 시작해서 여기 소매 끝까지 가는 도안입니다. 제가 사실 이 도안을 보고 인스타에서 진짜 이쁘다 이거 떠야 되는데 하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뜨치님께서 함뜰을 열어주셔가지고 참여하면서 열심히 완성을 해봤어요. 도안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 소매 초반에 뜰 때는 거의 한 30번은 푸르고 30번은 푸른 것 같아요. 어머. 소매를 뜨는데 한 30번은 푼 것 같아요, 진짜로. 막 초반에 함뜨방의 분위기는 프루시오를 해서 그 프루시오 된 실들 라면을 인증하는 방이었어요. 거의 함뜨방이라기보다 라면 인증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포기하실 법도 한데 다행히 만약에 제가 혼자 떴으면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뜨고 있고 응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성 기모노는 보통 린넨 같은 여름실의 모헤어를 합사해서 많이들 뜨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울실 한 올에 모헤어를 합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름에 입기에는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모헤어를 합사한 덕분에 엄청나게 가벼운 옷이 되었어요. 가오리 느낌의 형태라 팔에 엄청 편하게 툭 걸치실 수 있습니다. 소매 부분만 지나가면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월하게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 기모노 도안은 하프 피셔맨 립이라는 기법을 쓰는 도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안을 뜨기 전에 이 기법을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뜨고 난 결과물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한 벌 더 뜨고 싶은 마음인데 만약 하나 더 뜨게 된다면 기장을 늘리고 검정색으로 아주 시크하게 뜨고 싶은데 제가 과연 이런 고통스러운 도안을 뜰 수 있을지
미래 저만이 알고 있겠죠. 미래 금손녀 화이팅! 그리고 다음은 지금 뜨고 있는 애 중에 하나는 얘는 좀 쭈글쭈글 지금 못생긴 상태인데 요 아이입니다. 이거 대부분 보시면 딱 아실 텐데 요 정도 완성했거든요. 이 아이가 바로 보고 수업을 하면 누구나 뜬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도안입니다. 가장 처음 강사반을 들어가면 하는 도안이고요. 저도 이제 강사반을 들어가서 처음 제도를 하고 이제 제 몸에 맞는 옷을 뜨기 시작했어요. 보그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 예뻐서 막 뜨고 싶은 작품은 몇 개 없고요. 이게 오래된 교과서다 보니까 정말 정석적인 도안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는 이제 수업을 받는 입장이고 그 부분을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대로 지금 제도를 해서 첫 번째 옷을 뜨고 있습니다. 숙제라서 사실 얘 먼저 떠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죠? 숙제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거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숙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해서 지금 이게 앞판이거든요? 앞판을 빨리 뜨고 뒷판을 떠서 이제 다다음 주까지 숙제로 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실은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실인데 일본 실이고요. 아마 엑시드 울일 거예요. 엑시드 울이고 저는 이제 스와치는 3.75로 떠갔는데 제가 이제 한 엉덩이 하거든요, 또. 그래서 제도를 하다 보니까 옷을 재는데 이제 상체는 좀 왜소한데 제가 엉덩이가 굉장히 골반이 대단해요. 그래서 옷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뜰 때 살짝 줄여가야 되는 좀 체형이어서 처음에는 4mm로 뜨다가 바늘을 바꿔서 코는 줄이지 않고 바늘을 바꿔서 좀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뜨고 있거든요. 얘를 한번 다 떠서 또 다음 시간에 이 숙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아이, 다음은 요 아이입니다. 아, 얘도 정말 열심히 뜨고 있는데 사실 얘를 선 기모노보다 먼저 뜨고 있었어요. 이거는 숄이거든요? 예전부터 엄청 뜨고 싶었던 숄인데 처음으로 핸드다잉 얀을 써야겠다 싶어서 핸드다잉 얀을 감아서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정말 힘든 게 전부 다 앞에서도 꼬아뜨기를 해야 되지만 뒷면도 꼬아뜨기예요. 이 꼬아뜨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죠? 꼬아뜨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사이사이에 꼬아뜨는데 또 꽈배기가 있어요. 꽈배기도 하고 엄청난 단을 뜨다가 끝에는 지금 레이스만 뜨면 완성인데 보고 숙제를 하라는데 4mm 바늘이 또 없는 거예요. 얘가 4mm인데. 그래서 여기 있던 4mm 바늘을 뽑아서 보고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대로 멈춰져 있는 애입니다. 다음번에는 분명히 얘를 좀 다 떠서 어깨에 걸친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얘가 실은 얀티비티의 파스텔 레인보우라는 실이고요. 거기에 이가 레이스 실이기 때문에 너무 얇아요. 걔 단독으로 쓰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 색을 눌러주려고 화려하기 때문에 아이보리색 콘사 한 올을 합사해서 같이 뜬 거고요. 이 끝에는 아이보리만 뜨기 좀 밋밋한 것 같아서 분홍색 실을 합사해서 떠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흰색, 분홍색을 반복해서 뜨다가 결국에는 분홍색으로 가는 식으로 떠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 작가님의 도안이에요. 에리시미즈님의 도안인데 하루 코하루라는 도안입니다. 제가 이거에 반해가지고 도안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약간 숄에 꽂혀서 프로젝트를 저는 좀 문어발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통 한 4개 정도씩 가지고 가는데 꼭 하나는 숄을 떠야겠다 해서 콜을 잡았던 아이입니다. 얘를 일단 완성을 해야 또 새로운 숄을 뜰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완성해서 한번 어깨에 딱 예쁘게 걸친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제 물러갑니다. 이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완성한 봄에 예쁘게 입고 다니고 활용했던 그런 작품들을 좀 같이 봐볼게요. 먼저 이 가디건입니다. 얘는 한때 엄청 한국 뜨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도안인데요. 한번 얘는 걸어볼게요.
얘는 봄에 어울리는 도안이고요. 보시면은 나무님이 만드신 도안인데 되게 레이시한 도안이에요. 저는 이제 나무님이 좀 예쁜 도안을 많이 만드셨는데 이 도안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무님 도안을 떠봤고요. 사실 이게 아미티의 가디건이라는 도안인데 겨울 무렵에 갔다 온 일본 여행에서 구입한 실을 이용해서 떴습니다. 얘가 살짝 반짝이는 소재고 보시면 이제 기모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엄청 포근포근한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 포인트로 이제 엄청 예쁜 단추를 달아주었는데 레어메이드 단추예요. 그동안 예쁜 옷에다 붙여야겠다 하고 아껴놨던 단추를 한번 달아주었습니다. 뜨개 옷은 이렇게 걸려있는 것보다 입었을 때가 훨씬 예쁘잖아요. 아미티의 가디건은 레이시한 느낌의 도안이라서 가을보다는 어쩐지 봄과 더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기법과 무늬가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수 있는 도안이에요. 그 덕분에 저는 뜨면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도안을 뜨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버블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도안인데 그 무늬를 다른 무늬로 조금 변경을 해주었고요. 원장에서는 소매에 줄임이 없는 디자인인데 저는 거기에 줄임을 조금 추가를 해주었어요. 아미티의 가디건을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뜨는 건데 첫 번째 아미티에는 검정색으로 뜨고 난 후에 완성 후에 바로 친구에게 입양을 보냈어요. 그 뒤로 내 것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참지 못하고 한 벌을 더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숄이에요. 옷이 아니라 숄인데 짜잔, 엄청 인기 있었던, 많은 분들이 SNS와 공방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었던 숄입니다. 이렇게 한 120cm 가까이 되는 길이고요. 삼각숄입니다. 넓은 둔각으로 된 삼각숄인데 정말 많은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먼저 배색을 해야 되는 도안이고요. 사이사이에 구멍뜨기도 있고 레이스한 느낌도 나는데 중간에 라트비안 브레이드라는 기법을 써서 라트비안 브레이드를 떠야 되고 꼬아뜨기를 하면서 버블이 있어요, 여기. 버블을 뜨고 또 위에 보시면 엄청 긴 길이에 배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이 나오는 도안이기 때문에 저도 뜨면서 지루하지 않은 도안, 좋게 말해서 지루하지 않고 좀 안 좋게 보면 힘들었다. 이 도안을 뜨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역시 뜨개라는 거는 그렇게 힘든 만큼 결과물은 정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를 딱 완성을 해서 뜨개 공방이나 아니면 SNS에 착샷을 좀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세상에 이 마다라 숄 왜 이렇게 이쁘냐고, 나도 뜨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마다라 숄 원작실이 비슈앤비슈의 르뿌띠 램스울이라는 실을 쓰거든요. 저도 그 실을 썼고 똑같이 원래 원작이 연한 회색 라이트 그레이 색에 라이트 옐로우라는 색을 썼는데 저는 변형을 해서 좀 미디움 피치라는 피치 색깔을 썼어요. 근데 이 조합이 좀 차분해 보이고 또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숄은 좀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옷을 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 4mm 바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숄은 보통 3mm대 바늘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숄을 뜨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mm로 뜨면 언제 자라냐 얘가.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거대해집니다, 숄. 이렇게 드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목에 메고 둘렀을 때 훨씬 예쁜데요. 마다라 숄의 원작실이 르뿌띠 램스울인데요. 이 실은 정말 놀라운 게 겉보기엔 굉장히 거칠 것 같고 만졌을 때도 뭔가 거칠은 듯 하면서도 바스락거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되게 특이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무늬와 여러 가지 배색이 아주 조화로운 숄을 만들어내는데 아마 이 실의 능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늦겨울 여행에서 아주 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던 소중한 숄입니다. 이 디자인이 유니크하면서도 튀기만 하지 않고 정말 예뻐요. 숄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던 저희 친정엄마도 정말 예쁘다고 여러 번을 얘기하셨던 숄입니다. 사실 이 숄은 제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해준 숄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때 마다라 숄을 엄청 열심히 떴던 기억이 나네요. 이 끝에는 피코 뜨기가 저는 좀 싫어서 SNS에서 누가바님의 마다라 숄을 끝에 마무리 부분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좀 제 마음에 들겠다, 내 마음에 들 것 같다 싶어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기존 디자인에도 내 취향이 조금 벗어나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서 나만의 취향이 가득 담긴 작품을 뜰 수 있다는 게 뜨개의 가장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마다라 숄 때문에 사실 숄에 꽂힌 거거든요. 그래서 숄을 하나 더 떴어요. SNS에서 한때 또 핫했던 꽃숄입니다. 얘도 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 얼굴을 좀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또 이런 화려한 색깔의 배색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 여기 보이는 콘사처럼 이런 뉴트럴 색상이나 브라운, 오트밀 뭐 이런 엄청 무난한 색상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특별해 보인다, 배색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히 초봄이랑 그때 정말 열심히 하고 다닌 숄인데요. 좀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얘가 어려워 보였는데 이 숄이 이 중심에서 시작하는 숄이거든요. 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한 무늬 2개 정도 뜨니까 패턴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혹시 타거나 할 때 도안도 없이 그냥 이 실 2가지 색상을 가져가서 반복해서 뜰 수 있는 좀 힐링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도안을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은 이 꽃쇼를 뜨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즐겁게 떴는데 마무리 부분을 원작 도안이랑 좀 다르게 가져갔어요. 여기서 원래 이 부분에 꽃이 엄청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가 이 끝부분부터는 갑자기 막 엄청 꽃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 취향에서 조금 벗어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살짝 변형을 해서 원래 이 몸판처럼 여기도 이렇게 꽃을 드문드문 반복해서 가다가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이 숄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두른 게 훨씬 예쁜데요. 사실 제가 꽃쇼를 굉장히 충동적으로 뜨기 시작해서 이걸 과연 완성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결국에는 다 뜨고 나서 초봄에 정말 열심히 들고 다니던 숄 중에 하나예요. 뜨면서도 크게 걱정스럽고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고요. 이 꽃쇼를 계기로 아무리 제가 무난한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숄만큼은 좀 포인트로 튀는 색깔로 배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숄입니다. 제 기준에는 이 꽃숄이 조금 튀는 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보통 숄은 조금 예쁘게 꾸민 상태에서 해야만 한다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꽃숄은 좀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정말 활용도가 큰 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숄을 니트 공작소 스텔라 실로 떴는데 핸드다잉 얀으로 뜬 꽃숄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더 창의적인 배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의 작품은 좀 간단한 작품이에요. 얘는 이제 제 자작 작품인데 줄임이나 그런 특별한 기법 없이 일자로만 편물을 떴을 때 옷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옷이고요. 예전에 어떤 사진을 봤었거든요. 비스티에를 이렇게 일자로 된 편물로 만든 비스티에 사진을 봤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금손남녀 채널에 뜨는 방법이 이미 튜토리얼로 올라가 있고요. 그 튜토리얼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뜨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걸어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편물 3개 이어붙인 것처럼 보여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옷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저도 입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에 블라우스나 혹은
셔츠를 입었을 때 특히 이렇게 그 위에 포인트로 입었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게 비스티의 역할을 또 편물 3개라서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상한가 싶기도 한데 또 착샷을 보시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포인트로 입기 위해서 저는 이 실 색깔도 조금 민트색에 가까운 포인트 색깔을 잡았고요. 그래서 좀 더 하얀 셔츠나 이런 무난한 셔츠에 입으시면 더 포인트로 예쁘게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확실히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이 편물 형태가 참 특이하네 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사람이 제가 입고 있는 게 훨씬 이게 진짜 비스티에구나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직사각형 편물을 3개를 이어붙였을 뿐인데 이렇게 사람이 몸에 입고 보니까 그래도 비스티의 느낌이 나죠. 개성 넘치는 마무리 코디가 가능한 비스티에가 되었습니다. 앞뒤가 딱히 없어서 리본이 있는 부분을 뒤로 가게 입으셔도 되고 저처럼 리본이 있는 부분을 앞에 오도록 입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니트 컨테이너에 민트색과 하늘색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램수를 4합에서 5합 정도로 합사해서 4mm 바늘로 떴는데요. 저도 회사를 갈 때 입는 셔츠나 블라우스가 조금 밋밋하다고 생각이 될 때 이 비스티에로 포인트 코디를 하면서 입고 다녔던 그런 비스티에입니다. 민트색이 아니라 검정색이나 베이지색 이런 다른 색으로 무난하게 뜨셔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니까 한번 떠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보그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뜨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저 혼자 무작정 튜토리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더 사적인 뜨개 영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제 콘텐츠를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거를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에게 무슨 주제를 던져주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도 다음 콘텐츠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 참고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해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좀 수다쟁이라 뜨개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또 다음 컨텐츠에 더 재미있는 주제랑 재미있는 뜨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시고 즐거운 뜨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